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번개처럼 지나가는군요. 전우식입니다. 어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선고를 보면서 권력 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징역 17년이 선고됐더군요. 그가 퇴임했을 때 오늘의 추락을 예상한 일은 아무도 없었죠. 솔직히 그는 실용주의자였지 보수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취임식날 제가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맹폭격 칼럼을 쓴 게 기억이 나는군요. 실물 경제는 밝았죠.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헤쳐나왔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을 폈습니다. 1달러 125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로 수출이 살아났죠. 그러나 서민경제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살기 편했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서민경제는 어려웠지만 사회에 활기를 넘쳤다는 거죠. 지금 총선을 앞둔 권력은 여러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집권 3년 내내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세월을 보낸 건 이제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나기 시작한 정권의 도덕성이 바로 그거죠. 정권의 도덕성은 사실 야당이 부각시켜야 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면서 이번 총선은 어제 방송 제목처럼 조국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 문제. 국민들에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판에 죽을 수는 경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안보 문제는 국민들에게 만성병처럼 된 이슈입니다. 무엇인가 돌파구가 마련되면 모를까. 이 정권이 오매불망 추진했던 남북협력이 지지부진하다고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도 총선에서는 그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안보가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는 다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지표는 자체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죠.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이제 비상, 파격, 특단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립니다.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발언했지만 비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썼다는군요. 조선일보는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특단 파격이라는 단어를 썼던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는 누가 보아도 총선용으로 보이죠. 다급함이 여기저기서 너무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경제행보는 절대 총선용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을 풀기 위해 소비, 진짜, 기획경제 활력을 위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도 적극 고려해달라며 소비 쿠폰, 구매 금액 환급까지 거론했더군요. 누가 보아도 총선용이죠. 대통령이 지금 연일 시장을 다니고 공장을 다니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챙기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총선 때문 아닙니까? 수출 진작 방안을 찾느라 지금 기재부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전주의 건물주들 아시죠? 문 대통령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입니다. 전에 영남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김영춘, 김동완 세 분이 무너진 지역경제를 보고 합동으로 추경을 요청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에서 선거 전 추경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이 추경을 할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기재부는 추경을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추경으로 갈 것이란 말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어제 아침 정치민 제목이 이렇더군요. 대통령 한마디에 필요한 액수 스매라.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우리 경제는 총체적 허약함을 드러내고 있죠. 바로 우리 경제의 본질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평가도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우리 민간경제연구소도 외국 경제연구소들처럼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2.4%를 예상한다고 한 것부터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IMF 사태 때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한다면 정부 스스로 먼저 이런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모두 정부의 그 전망치도 너무 높다고 평가하고 있죠. 저도 짧은 경제연구단체장을 지낸 10년이지만 올해 2%를 내기 힘들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1.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노무라 증권은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 GDP의 성장률은 연간 1.8%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0.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그 리포트의 요지입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2월 말로 끝나면 1분기 성장률은 0.2% 추락으로 그치지만 만약 4월 말까지 가게 되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 그리고 6월 말까지 봉쇄 조치가 이어진다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9%까지 추락한다는 거죠.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0.5%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염병 사태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노무라 증권뿐이 아닙니다. 이 스탠더드 & 푸어스, S&P라고 하죠. 이 S&P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에서 무려 0.5%를 낮춘 거죠. 기존 전망치는 2.1%였습니다. 제가 전에 이 2.1% S&P 리포트를 언급을 하면서 아마도 앞으로 1%대 중반으로 다시 낮추는 리포트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전공가에서도 1분기 기업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금 줄줄이 낮추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최근 분석 리포트를 보면요, 14개 모두가 영업이익을 낮추고 있더군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모두 중국 전염병 확산으로 중국 주변국 중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수출도 막히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중간재 수입이 막히는 게 이중으로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문제로 궁지에 내몰렸던 여당은 이처럼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한 정권의 도덕성이 다시 부각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솔직히 말해 검찰과 법원은 이에 연관된 사건의 처리나 재판을 모두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 판단조차 선거들을 미뤘죠.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1월 29일 이미 기소가 됐는데 20일째 재판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건 왜일까요? 바로 재판 과정에서 부각될 정권의 도덕성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겠다는 의도죠. 그런 판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데서 다시 정권의 도덕성이 부각된 겁니다. 그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친문, 바로 핵심인 친문의 폐쇄성이 원인이죠. 당도 청와대도 이 친문의 눈치를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의 핵심인 친문의 비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 선수를 하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그 강서갑에 조국 수호를 외치는 김남국 변호사를 영입 공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당내 우려가 커졌죠. 그리고 진영 여러 곳에서도 선거를 망친다 이러면서 전부 다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남국 변호사는 끝내 어제죠, 공천 신청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은 자신이 나가더라도 조국 수호가 선거의 쟁점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요. 금이운을 낙진시키고 대신 자신이 공천을 받는다면 국민은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냐 아니냐 이 총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부담이 될까요? 조국 수호, 바꿔 말하면 조국 비판 반조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곧 당의 친문 일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들에게 비치죠. 늘 말씀드리지만 독선과 오만은 헤어날 길이 없는 수렁에 빠지는 입구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한 두 개의 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초래한 불황,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여서 초래한 불황에서 다시 열려버린 이 전염병으로 인한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문, 또 하나는 독선과 오만으로 활짝 열어젖힌 문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문. 이런 상황은 이제 바뀌지 않을 것 같군요. 긴 겨울이 끝나면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아침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